잘 살 거야. 이채양 명주. 네, 당선인에게 듣는다. 여러분 기다리셨죠? 우리 정어리 TV의 자랑이었죠. 부승찬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 불러주셔서 좀 섭섭한 것도 있었고요. 무슨 준비하시느라고 바빠서 우리가 봐드린 거죠. 예. 바로바로 뵙고 싶었는데 네. 그래도 우리 정어리 TV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예. 인사 한번 하셔야죠. 정어리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시병 죽다 살아난 부승찬입니다. 부승찬이고요. 정어리 TV는 좀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당선되는데 많이 소통할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이제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게 다 이제 정어리 TV 시청자분들의 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정어리 TV를 못 만났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당선인에게 듣는다 프로에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답하고 올바른 정치하고 따뜻한 정치로 갚아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우리 애청자님들이 기대하는 것이 그걸 거고 네. 이제 뭐 그리고 그 전에 국회에서 활동을 오래 하셨잖아요. 보좌관도 네. 하시고 예, 그러니까 예. 비록 초선이지만 준비하고 그러는데 크게 낯설지는 않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목표의식이 뚜렷해서요. 예. 저는 뭐 최혜병 특검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거를 이제 줄기차게 윤석열 정부 언제 예.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끝나는 시점까지 밀어붙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는 어디 국방위 지원하셨나요? 예, 국방위하고 운영위 예. 대통령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운영위를 지원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제대로 지금 우리 부승찬 당선인께서 해야 될 일들 딱딱 각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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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금 이제 국방위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안 가셔도 어차피 부승찬 이제 의원께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인데 일단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예. 내일 지금 재의결하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이제 커밍아웃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국민의힘에서 내분 나왔죠. 예, 일부 나오는데 모수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출석 인원이 어느 정도 될지, 우리 민주당에서는 얼마나 빠질지, 그리고 국힘에서는 또 얼마나 빠질지. 변수들이 단순히 이제 국힘에서 17표라고 이제 반란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그 재적의원은 줄어들 거고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쉽지는 않을 것이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의장하고 또 우원식 의장이 이제 후보 선출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도 보면 추미애를 당원들을 대표님을 원했던 거는 결국은 이 캐비넷이 열렸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소신껏 할 수 있다라는 당원들의 생각이었던 거잖아요. 이제 우원식 대표님도 의장으로 선출되신 후보로 선출되신 분도 훌륭하시지만 당원들은 이제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국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는 해보지만 이제 정치를 안 하시고 낙선하시고 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안 보기 때문에 기대는 해보지만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캐비넷 말씀하셨고 이제 두려움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부승찬 당선인의 당선 배경 그리고 예. 유권자들의 열렬한 지지가 예. 바로 이 사악한 정권하고 맞서서 싸우는 예. 그 모습을 국민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도 뭐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정말 무겁거든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지는 거고, 저는 윤석열 정권, 그 다음에 이제 뭐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돼서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윤석열 정권을 독재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런 특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태평성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일관되게 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어필이 됐던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캐비넷이 열린 상태고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히 맞서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치양명주 배지를 달고 오셨는데 예. 이제 내일 모레 또 국회의원 배지 다실 거 아니에요. 예. 그 밑에 그 이치양명주 심판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달아주세요. 아유, 그럼요. 예. 예. 토요일 날 집회에서 보여줬던 국민들의 열기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대단했죠. 대단했고, 또 한 번에, 물론 2016년 열기에 비해서는, 조금 비교했을 때는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가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참 잘 듣고, 그렇게 좀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는 좀 깔끔하게.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 라는 그게 부끄럽지 않게끔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국민의 목소리가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될 때는 결국은, 말로는 2016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은 조금 있다가 더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예. 말이죠. 요즘에 왜 이렇게 군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 예. 이것도 최혜병 사건이 제대로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예. 얼마 전에 훈련 중에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폭발해가지고 예. 신병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또 얼차려 봤다가 또 네. 사망사고가 났다는 기사가 떴어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결국은 뭐냐면 이게 그 군이 정치화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 그리고 인식에 군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혜병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못했죠. 수사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막기에 급급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32단 사건 수류탄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군기 훈련 받다가 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참 국민이 국가를 신뢰할까? 국방을 신뢰할까? 이런 생각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번이 반드시 이 최혜병 특검도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좀 안타깝다 말씀드립니다. 황금 물고기 쓰시는 분이요. 입대를 며칠 앞둔 아들 엄마입니다. 지난번 수류탄 폭발 훈련병 사망 사고 이후에 어제 또 훈련병 얼차려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속보로 떴던데요. 예. 오늘은 기사도 못 보겠네요. 예. 지금 시대에 얼차려로 사망 사고가 나다니 말이 됩니까? 아들 입영을 앞두고 불안하고 힘듭니다. 이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승찬 당선인 국방부 대변인 하셨는데 요즘에 얼차려도 잘 안 하지 않나요? 명확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명확히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군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것도 육군에서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는 건데 완전 군장에 구보를 시킬 수 없는 게 이제 규정상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켜지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국가와 국방은 의무만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에게. 그리고 국가가 책임은 지지 않는 모습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국방이 무너지고 있구나. 대통령 하나로 인해서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아들을 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스스로 각자 도생하라는 게 그냥 국민들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그런 청년들에게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강요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부승찬 당선인 나오시니까 역시 우리 정어리 원들께서 뜨겁게 환영을 해주시네요. 너무 많아서 다 소개는 못 드리고 몇 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강우경님, 부승찬 의원님 환영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진심을 다해 정치인으로 산전 부끄럼 없는 그런 국회의원 돼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이향님, 부승찬 의원님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잘 전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 또한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소병률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슈퍼챗 없이 문자 주셨네.
부승찬 의원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날까지 응원합니다. 크림소다님도 부승찬 의원님이 국방부 장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셨고요. K9460님은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많이들 성원해 주시는데 정어리 절찬님 오집중님은 부승찬 이름으로 삼행시를 만들어서 보내주셨네. 아, 소병렬님 안 보내신다고 또 보내셨어요. 슈퍼챗. 죽다 살아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셨는데 예. 소병렬님 감사합니다. 오늘 슈퍼챗 너무 많이 쏘신다. 자, 정어리 절찬님 오집중님 부승찬 삼행시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운 한번 떼보세요. 부승찬 의원님 승리하고 돌아오셔서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찬 1000만 번 보고 또 봐도 참 좋으신 분 같아요. 힘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 정어리 절찬님 오집중님 잘 만드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그 군 문제 지금 했는데 운영위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운영위는 이제 대통령실 부분 들여다보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운영위 가신 것 지금 관저 이전 네. 그때 천공 관련 네. 이런 부분 지금 아직 밝혀야 될 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헌법상의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서 행한다라는 이제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문서가 남겨지고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공개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서 관심도가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서울경찰청 조사를 받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관저랑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통령실을 오간 정황들이 있었고 그 짧은 기간에 이 대통령실 이전 국가의 중요 정책이 결정된 거잖아요. 헌법상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인수위가 또 출범도 안 했어요. 그러면 당선인 쪽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는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협조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헌법, 그다음에 인수위법, 그다음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지금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문제, 국가재정법, 그다음에 정부조직법, 이런 그다음에 국방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 위반, 이 5개에 대해서 위반의 소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4일 만에 결정했고. 그런 것들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운영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공약으로 국정조사를 내걸었죠. 예. 그리고 그 의사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누구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백재건이가 이제 그 자문위원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문위원은 어떤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정조사,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 이후에는 특검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거 해야죠. 예. 그래서 밝혀내야 되죠. 예. 혹시 그동안에 이제 그 발설하고 그랬다가 막 조사받고 그러면서 살도 엄청 빠지고 그러셨잖아요. 예. 국회의원 당선된 뒤에 조사했던 놈들이 전화해가지고 아유 뭐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제가 너무 좀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없었어요? 간접적으로 이제 다른 쪽을 통해서 연락이 예. 온 거는 받았습니다. 뭐 예, 오해 예. 마십시오. 뭐 제가 뭐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예. 뭐 그 정도, 일하다 보니까 예. 그랬겠죠. 긴장하고 있고 예. 뭐 이런 거는 받았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예. 그건 그거고 예. 진실은 진실이니까 예. 꼭 내가 22대 국회 들어가서 이거는 해내야 되겠다 하는 거 꼽는다면 뭐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 심판의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국민들하고 약속해서 제가 이제 국회로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심판의 핵심으로서 최혜병 예. 특검과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전이 가장 큰 게 아닐까 저는 싶어요. 예. 물론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응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밝혀내겠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이제 최혜병 특검이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원하지만 예.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진짜 목숨 걸고 이걸 이뤄내겠다.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예. 해내는 일로. 예. 군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의 개혁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동안 국방부에 계셨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돼야 된다. 그런 느낌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네.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을 이제 둘이나 군에 보냈는데 예. 뭐 현재 이제 군인들의 사기를 생각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두 아들이 군에서 느낀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너무 군기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군이 이래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 좀 느끼십니까?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관리거든요. 예. 관리고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 저는 제공을 잘했다고 보는 게 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끔 잘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제 극단적 선택이 상당히 줄었어요. 휴대폰을 제공함으로써 나타난 통계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줄었는데 대신에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불만이 있으면 이제 어떤 위계에 의해서 보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중을 향해서 이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관리의 문제. 정예군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정예군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눈치를 보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이런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생하는 것도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군 사법제도 개혁. 군은 지금 민간에서는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제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군과 관련돼서는 전혀 통제가 안 돼요. 예. 그리고 이번 최혜병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군 검찰이 경북경찰청 가서 아무 근거 없이 문서를 해소해 오잖아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에요. 근데 오다를 받고 움직인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군 검찰이 지휘부의 오더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 사법적인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군 사법제도 개혁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군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 여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군들이 지금 고통을 호소할 데가 없어요. 많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 있긴 하지만 국방부에 여군 관련 부처 하나 없는 이제 향후 그런가요? 15%까지 이제 늘리는 계획이 이제 단계적으로 늘리는 계획이 돼 있는데 이해람 중사 사건 같은 경우도 이 남군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를 받을 때도 여군이 수사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여군이 수사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여군 인권의 문제가 상당히 지금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에서 일어나는 게 남군 우월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군들이 자꾸 내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고 혼자 해결 못하니까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좀 빨리 해결하고 싶다. 예. 군 사법제도 개혁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 군 기강과 관련해서 이제 군기가 결국은 군 기강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제 휴대폰 제공하고 사병들한테 이런 네. 것들 그러니까 자유를 확대하는 것 예. 그것과 군 기강과 이게 꼭 반대가 되는 개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자율적인 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미군 같은 경우에는 훨씬 자율성의 범위가 넓으면서도 예. 미군을 보면 저놈들 군기 빠져서 이런 생각 들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책임성의 강화에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자율성과 이 개인의 책임성을 동시에 높여주는 게 필요한데, 야 놀아. 그리고 뭐 업무 외적으로는 제가 이제 미군 부대에 근무해서 놀란 걸 한번 봤는데, 제 부서에 이제 한미가 연합으로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었거든. 같은 사무실에서 공간에서 근무하는데, 3스타 7공군 사령관이죠. 7공군 사령관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병사가 상병이 책상에 걸터 앉아서 자유롭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못하는 거죠. 일이 벌어지는데요. 또 하나는 훈련 중에 아주 이제 간부가 밑에 부하를 호되게 혼내는 거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공과 사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그런 체제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자율성도 제한하려고 하면서 조금씩 여론에 따라서 올려주는 거고요. 그거에 반해서 이제 책임성에 대해서는 이 잘못했는데 이 책임을 부과했을 때 우리가 어떤 비판을 받을까 먼저 생각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그 수레바퀴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한쪽은 올려주고 한쪽은 여전히 눈치를 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군기가 상당히 저하되는 거고요. 저는 미군의 가장 좋은 시스템이 그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확실히 풀어줘야 돼요. 예. 인권이다. 그다음에 우리 젊은 청년들의 인격과 관련됐다고 해서 모든 거를 저는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 군사정권의 그런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유지를 하느냐. 그건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풀어주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게끔 처벌도 뒤따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제 현재 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직접 또 당사자시니까 예. 그런 의혹들도 다 파헤치고 예. 그런데 맨 앞장 서 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군 관련 전문가시니까 군 개혁 문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해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런 국회의원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끝으로 예. 정치를 이제 하시게 됐잖아요. 예. 어떤 국회의원,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좀 일부 언론에서 밝혔는데요. 좀 어렵긴 한데 시민을 닮은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시민? 네, 시민을 닮은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어떤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내고 이런 입법 활동들이 있잖아요. 입법 활동들이 있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것도 있고 한데 물론 직접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시민과 같이 시민이 참여하는 의정활동, 법안을 만들더라도 시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국회의원에 입성을 하면 저는 의장선거 하면서도 약간 충격적으로 좀 와닿았던 게 뭐냐면 너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보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좀 따르고 이거를 대표성을 가지고 하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꾸 소통하고 시민을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의원을 닮아간다. 기존의 국회의원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시민을 닮아가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어요. 네. 시민을 닮은 정치인 네. 참 생각하게 하는 네. 그런 표현인데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번 국회의장 선거 이후에 국회의장 뽑는 것도 당심을 좀 반영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저는 100%는 동의를 못해요. 뭐냐면 이제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대표성을 갖고 보냈잖아요. 대표성을 갖고 보냈고 그리고 이제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런 의장을 선출했을 때 이 정도 일은 해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혼란을 방지해야 된다. 이런 관점의 국회의원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성도 존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 직접 참여 민주주의로 갈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중간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국회의 역할이 대의 민주주의가 조금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을 뽑을 때 5대5로 가잖아요. 당원 50%, 국회의원 50% 가고 김민석 의원이 또 10%제 이런 것도 제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높여가야 돼요. 당원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100% 반영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조금씩 점차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또 개선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네. 오늘 아주 긴 시간 인터뷰 충실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정말 훌륭한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제가 자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말씀 많이 해주세요. 자주 불러주십시오. 시민을 닮은 정치인 그 표현 쓰시니까 저는 그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위진님께서도요. 부의원님 잘하실 거예요. 항상 겸손하고 사랑받는 국민의 심부름꾼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글을 주셨는데 제가 우리 부승찬 의원님 겸손한 거 한번 말씀드렸죠. 저랑 같이 광주에 특강을 갔는데 장애인 단체인데 그분들 휠체어 타고 계시고 그러는데 한 분 한 분 무릎 꿇고 다가가서 눈을 맞추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런 분이 국회에 가면 정말 겸손하게 국민들 잘 섬기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졌거든요. 예. 그 초심 잃지 않고 잘 해주시라고 예, 믿습니다. 초심 잃으면 그만둬야죠. 예, 그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예. 예. 자,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나고 나서 제가 댓글 선정해서 여러분들 선물 드리지요. 전하는 말씀 듣는 동안 추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어리 TV 정어리 모래에서 기획한 상품 언양 불고기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드실만하고 또 가격도 좋아서 제가 강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재료가 다 소진이 돼서 이제 또 새로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약 주문을 받는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사랑해 주십시오. 정말 드신 분들마다 다 반응이 좋아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이번에 주문하시면 6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된다고 하니까요. 3팩에 또 가격도 적당하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경프로님, 언양이죠. 어양불국이 아니고 쫄라 맞나요? 그러셨고요. 507 포레스트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 중심의 정치를 대변하는 부승찬 의원이 되시길. 부승찬을 사랑하는 고기동 시민입니다. 예. 고기동이 지역구에 있나 봐요? 예, 고기동이 지역구입니다. 507 포레스트님께서 또 예. 이렇게 격려 문자 주셨습니다. 예. 예, 오늘 방금 소개해드린 507 포레스트님도 막판에 선크림 당첨되셨습니다. 우리 부승찬 의원께서 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임서윤님, 황금물고기님, 잼파라님은 아까 소개를 못 드렸는데 오늘 아이템이 넘쳐서 이거 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김치찌개 달걀말이 배식 이제는 계란말이가 아니고 멍석말이다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체크를 해놨었고요. 365일 애청자 박춘호님, 이우리님 제가 댓글 오늘의 댓글로 선정했습니다. 글래머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나 많이 반가워해 주시고 또 슈퍼챗 보내주신 소병률님께도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에 보답한 차원이 아니고요. 반가워서 드리는 거니까요. 사양 마시고 받아서 이 좋은 계절에 잘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승찬 의원님 이제 정말 활동 제가 잘 지켜보겠고요. 예. 앞으로도 하시다가 예. 우리 정어리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 또 힘이 필요하다. 힘을 얻고 싶다. 그러면 연락 주세요. 네. 그래서 한번 또 의정 활동도 예. 소개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덕택의 오늘 아주 5월 마지막 주의 첫날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